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주제는 토양의 개념에서 농경지 토양과 산림 토양의 비교를 배우시면 되시고 14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자, 144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보이세요? 토양의 생성작용 바로 나오죠. 그쵸?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지금 몇 문제? 3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요거 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림 토양과 농경지 토양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해요. 산림 토양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은 꽤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자, 산림 토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뭐 농경지처럼 항상 사람이 와가지고 관리를 해주나요? 아니죠. 보통 산림 토양 같은 경우에 자기가 혼자서 자란단 말이에요. 혼자서 자라고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층위, 단면 자체도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피층, 아까 종속토층 중에서 피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운층. 거의 항상 농경지 토양은 모두 다 이 피층을 가지고 있어요. 피층을 가지고 있고 5층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에 문제 풀었던 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농경지 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요런 것들이 우리가 농경지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5층이 없죠. 유기물층이 왜 없을까요? 맨날 가로없고 거기다가 맨날 작물 심고 하는데 유기물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기물층은 없고 거의 항상 A층이 발달되어 있는데, A층 중에서도 이 경운토층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경운기 항상 써가지고 경운을 하니까 토양 갈아엎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는 게 이 농경지 토양이 됩니다.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위적이다. 토양 단면에도 인위적인 것들이 보인다. 자, 토양 온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산림 토양 같은 경우에는요, 토양 온도도 1일 및 계절적 변이가 낮고,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는 1일 및 계절적 변이가 높아요. 자,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용을 가해주기 때문에 이런 온도들도 계속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산림 토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작용을 해주지 않고 항상 나무들이 자라있고 그냥 평범하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러면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낮다. 토양 습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 습도 같은 경우에도 산림 토양은 변이가 적어요. 굉장히 균일한 편이고요. 균일한 편이고,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는 물 줬다가 물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토심 같은 경우에는 산림 토양은 깊어요. 하지만 농경지 토양은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자, 수분 침투 능력은 어떻습니까? 산림 토양은 높아요. 하지만 농경지 토양은 낮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농경지 토양은 계속해서 경운을 해주기 때문에, 경운을 해주게 되면은 위에는 굉장히 좋아요. 위에는 경운을 해준 위에는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다밥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딱딱해져요. 농경지 토양은 그래요. 밑에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서 식물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분 침투 능력이 낮다. 자, 토양 동물상은 어떻냐? 얘는 자연적이니까 토양 미생물들, 토양 생태계가 당연히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엄청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농경지 토양은 어때요? 토양 생태계 생길만 하면 경운에서 갈아엎지. 이러다 보니까 여긴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지 못하는 거예요. 생태계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생물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질소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종류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들어간 종류가. 훨씬 더 여기가 종류가 많고 활동성도 높다는 거예요. 산림 토양 자체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양분 순환 기작. 얘 같은 경우는 전환이 빠르고 강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환이 느리고 약하다. 자, 양분 순환 기작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됐었어요? 암모늄이온. 암모늄이온 어떻게 변한다고 했었죠? 암모늄이온이 우리가 질산이온으로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양분의 전환들, 이 산림 토양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미생물들의 종류가 많으니까. 미생물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그쵸? 미생물 종류가 많으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럼 토양의 유기탄소의 양. 산림 토양이 당연히 많겠죠. 유기물은 산림이 훨씬 더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 유기물 생긴만 하면은 갈아엎고 하기 때문에 이 5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고. 자, 뿌리 침투는 얘는 깊은 층까지 침투할 수 있지만 얘는 얕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 왜?
아까 전에 어떻습니까? 수분 침투 능력도 안 좋고 밑에가 굉장히 경운으로 인해서 딱딱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위에는 푸석푸석하게 잘 되어 있는데 위에는 완전히 극초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물이 심겨지는 정도의 토신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